여기 수십 명의 중국인 대학생들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단체로 넋이 나가 있는데요. 심지어 한 중국인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진짜 사실이냐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곳 베이징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중인 앨리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 나라의 화폐와 경제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의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인 저는 저의 전공 분야보다는 교양 과목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갔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꽤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을 때에는 인구도 더 많고 땅의 크기도 더 큰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한 국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뜯어본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저에게 매우 큰 흥미를 유발했거든요. 이는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한국만큼 특수한 사례의 경제 선진국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고, 특히나 최근 50년 사이에 매우 빠르게 성장한 한국의 모습은 이미 중국을 추월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저희 동아시아 교양 과목 교수님께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제를 내주셨고, 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는 비교 발표를 준비해 갔는데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경제력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학교와 아시아 지역에 연계가 되어 있던 베이징 대학교의 중국인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에 참가하는 해외 초청 강의 중 하나였고, 베이징 대학교 중국인 학생들은 제 말이 모두 한국을 올려치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제가 발표를 진행하는 내내 태클을 걸었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선수 케어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한국과 너무나 다른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나요? 라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의 뉴스 매체들과 중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의 가난함을 걱정하며 한국이 국가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거짓 발언을 일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중국의 매체들과 인터뷰를 한 중국인들은 정말 진심으로 한국이 자신들보다 가난하다는 거짓 사실을 믿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들의 거짓 발언은 단 하나의 통계 자료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과 중국의 최저시급 차이입니다. 최저시급은 그 나라의 국가 경제 기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매우 높은 미국과 공동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반면 중국은 전 세계의 선진국 기준에서 한참 떨어진 사실상 후진국과 다름없는 최저시급 1,000원이라는 놀라운 지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1만 원이 넘어버린 한국과는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제 수준을 보이고 있었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중 어디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 처음 방문한 한국과 중국은 눈으로 보이는 차이에서도 그 극명함이 심했는데요. 공항에서부터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활기차게 웃으며 입국 심사를 무인으로 진행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 공항에서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던 것은 물론 공항 내부에 자체적인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도 존재하지 않아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차이는 도심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욱 심해지더군요. 특히 한국은 지하철이라는 교통시설 내부에 병원이 존재하고 있는 놀라운 최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중국의 지하철 내부에서는 그저 지하철 복도를 화장실로 사용하는 몰상식한 중국인들만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과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니 여기 있는 다른 학생들도 중국이 한국보다 더 부유하다는 주장은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서는 두 가지 이중적인 반응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에 관심을 두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던 저와 같은 외국인 학생들은 저에게 좋은 발표였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베이징 대학교에서 참석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단체로 손을 들어가며 제 발표가 전부 사기라는 고함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중국인 학생은 저에게 정말 한국을 직접 가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며 제 한국 여행 일화 자체를 믿지 않는 거부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고, 저는 보다 못해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강의실 화면에 띄우기까지 했는데요. 실제 중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놀라운 도시 전경과 길거리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자 중국인 학생들은 약 5분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닫고만 있었고,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저렇게 깨끗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나라가 정말 한국이 맞냐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도대체 그렇게까지 중국을 음해하는 이유가 뭐냐며 무선 마이크를 들고 항의를 이어나갔는데요. 외국인 학생이라서 그런지 현재 한국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명확한 사실은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가짜 즉 카피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까 계속해서 주장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도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며 기술까지 따라한 그저 알맹이 없는 성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인들이 공항 통로를 화장실로 이용한다니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저 중국을 따라하기 위해 모든 국가 성장을 경제 성장에만 집중해버려 시민의식이 낮아진 한국인들이라면 모를까. 한국보다 정확히 30배 경제 선진국이면서 시민의식까지 높은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옷을 내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심지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교수님께서는 왜 저 학생의 잘못된 선동 발표를 바로잡지 않는 거죠? 미국의 대학교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미국보다 선진국인 베이징 대학교의 학생들이라고 일부러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자 순간 강의실 내부는 학생들의 폭소 터진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 저희 교양학과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중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던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감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한국이 지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는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자국민들끼리 길거리 음식을 훔쳐가거나 돈을 훔쳐가는 범죄 행위가 너무나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낮아져 중국의 경찰인 공안들마저도 이러한 범죄를 돈을 받고 눈 감아준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중국인 학생의 터무니없는 항의 발언에 이미 중국의 처참한 경제력과 시민의식을 알고 있던 외국인 학생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저희 교수님만큼은 오히려 진지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내 너무나 충격적인 단 하나의 질문과 함께 그 중국인 학생을 완전히 참교육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강의에 당신과 같은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왜 참가한지 아시나요? 바로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중국의 몇몇 대학교들로 해외 강의를 갔었습니다. 단순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리와 경제학에 관한 강의였지만 저는 중국의 대다수 대학교에서 똑같은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말았죠. 그건 바로 중국인 학생들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단순한 한국 폄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이런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하고 맙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도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국으로의 이민이나 여행을 막는 이상한 집단 활동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부 외국인 학생들이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비로소 그 장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볼 수 있는 중국인 학생의 발언들에서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거짓된 나라이고 위험한 나라인지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중국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혹시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당신들은 가난함에 허덕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제가 처음 방문했던 중국은 충격적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화되어 있었고 이는 시민의식의 극에 달해 있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경제력 부분에서도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국은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양복을 입고 있는 노숙자들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나이가 어린 중국의 젊은 청년층이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어 양복을 입고 노숙을 하고 있다고 했고, 대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월급 30만 원이 되지 않아 취업 자체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30대 평균 월급인 300만 원과 비교하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중국은 가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왜 이렇게나 다른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국의 놀라우면서도 혁신적인 국가 발전 과정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단 하나의 부유함도 찾아볼 수 없었고, 실제로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똑똑함 그리고 국민 단합력으로 어려운 역경의 잿더미에서 혁신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보여줬고, 이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진국 반열의 과정을 보여주었죠. 실제로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나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한국인들이 단순한 국가 경제만을 고집한 것이 아닌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예절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중국도 오래전 1차 공장산업화를 막대한 인구수 노동력을 통해 빠르게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여기서 중국인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완벽하게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하던 두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발전 차이는 물론 선진국 국민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시민의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곧 국격의 차이로까지 나타나게 되었죠. 아까 처음 발표를 진행했었던 한 학생의 중국인들 길거리 화장실 문화는 단 하나의 과장도 없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도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스트리트를 가보면 오로지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길거리 화장실 금지 표지판을 너무나 쉽게 만나볼 수 있죠. 오로지 중국어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인 한국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더라도 높은 시민의식을 지키며 오히려 외국인들을 도와주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이는 각국 해외 매체들을 통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시민의식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의 여행 흥미를 유발하는 홍보 효과가 되어주었고, 이러한 효과들이 뭉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투자하는 선진국 대열의 나라들이 줄을 서게 되었죠. 바로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와 같은 처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지금처럼 한국의 진짜 실체에 대해 말을 해주면 목에 힘줄을 세우면서까지 그것을 거짓이라고 부정하고 있죠. 여기 있는 학생들도 눈을 뜨고 똑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학생들의 선동 발언을 믿지 않는 학생들도 꽤 많겠지만 혹시나 중국인 학생을 마주할 일이 있다면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무조건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절대로 멀리하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무너져 내린 자신들의 국가 중국은 외면하면서도 오로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수준 낮은 중국인들이니까 말이죠. 교수님은 그동안 해외 초청 강의를 통해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 선동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마주해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오늘의 강의에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을 직접 초청하셨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강의실에 있던 베이징 대학교 중국인 학생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을 보이고 있었고, 바로 직전까지 한국에 대한 강의 자료들이 전부 가짜고 거짓이라고 난리를 치던 그 패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며 실제 중국인들의 낮은 시민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보여주셨고, 그 사례 중에는 미국의 공항과 버스에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며 자신들은 한국 국적인이 처벌을 하고 싶다면 한국 정부에게 신고를 하라는 충격적인 중국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실제로 동아시아 교양 강의에 꽤 많이 참석해왔던 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꽤 많이 마주할 수 있었기에 이번 교수님의 중국인 유학생 무너뜨리기 전략은 정말 엄청난 성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인 유학생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외강에 신청을 하고 저희 대학교를 방문했으면서 뜬금없이 저희 학교가 한국 정부의 뒷돈을 받고 중국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헛소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인들의 한국을 향한 열등감을 알고 있던 강의실의 학생들은 그들에게 한심한 눈빛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교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그저 중국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부유한 척을 하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왜 이런 한국의 진짜 진실은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더군다나 저희가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부유한 사람들인데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건 제 한국인 친구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니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발언은 전부 그저 말이 전부잖아요. 저희 선진국 중국인들은 한국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을 그저 따라하려는 아류 국가에 불과했고 지금 월급에 관한 내용도 전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한국을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한국은 아직도 고속버스가 없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고속열차마저 존재하지 않죠. 물론 그들이 해외 매체에 직접 방송하는 방송화면은 그럼 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전부 합성한 자료들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나요? 마치 소설 속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중국도 고속기차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교통 인프라를 추월할 수 있겠나요? 또 여기에 더해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은 나라인 것은 알고 있으신가요?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가 이미 한국은 범죄도시라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오히려 CCTV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미 그런 감시체계를 설치할 필요 없이 중국인들이 알아서 시민의식을 잘 지키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지금 전부 교수님과 외국인 학생의 한국 선동 발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제 말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학생은 한국이 버스와 기차도 없다는 나라라며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발언을 이어나갔고 결국 저는 참다못해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런 중국인을 대하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은 저들을 그저 철저히 무시하고 강의실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저는 여기 강의실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한국과 중국에 대한 진짜 진실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입을 열자마자 중국인 대학생 수십 명은 불이 나게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4년도에 국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구의 수와 전혀 상관없는 단위 면적당 범죄 발생 통계이니 너무나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외국에서 국외 범죄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중국이 CCTV가 없는 이유는 그저 그러한 도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국가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요? 심지어 한국은 CCTV를 단순한 감시체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최근에는 각종 도시구역에서 발생하는 긴박한 재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재해 방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로 발생하는 범죄의 추적에도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CCTV 자체가 없다는 주장 아닌가요, 지금? 자연스럽게 감시 체계가 없으니 중국의 길거리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국가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그렇게나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왜 외국만 나가면 한국인으로서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일까요? 중국이 그렇게나 선진국이고 국격이 높았다면 중국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당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으로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여권을 직접 위조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파렴치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죠. 당신과 같은 중국인들은 겸허한 자세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배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쯤 되자 베이징 대학교 중국인 학생들은 단체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내 자신들의 화해 모시겨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교수님께서는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 마지막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바로 저 모습이 중국인들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두세요.
저들은 아무런 논리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슈에만 집중한 사람들이고 정확한 근거 자료와 데이터를 제시하면 저렇게 1차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중국인 유학생이 존재하는 대학교들에서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국 여행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큼 효율적이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전무후무하니까 말이죠.